인생과 명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동아시아 최강 거란군을 전멸한 김숙흥의 활약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강조의 통주전투와 강감찬의 귀주대첩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려거란 전쟁은 사실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싸움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자잘한 침략을 제외하고 크게 3차례의 전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1차 전쟁은 결국 외교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2차와 3차는 대대적으로 벌어진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전쟁의 메인 이벤트는 각각 통주 전투와 귀주 대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려는 통주 전투에서는 대패했고 귀주 대첩에서 대승하며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비슷한 시기에 맞이하는 장소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전투들일 때 왜 통주는 지고 귀주에서는 이겼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주 전투에서는 지고 귀주 대첩에서는 이긴 이유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 대해 100% 정확한 원인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의 기록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통주 전투와 귀주 대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려의 준비 수준이 달랐습니다. 통주 전투가 있던 2차 전쟁 당시에도 고려는 나름 거란의 침입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강조는 자신이 관할하던 서북면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거란이 침입하기 전에 동원 가능한 정군을 긁어모아서 전장에 투입하는 정도는 가능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귀주 대첩이 있던 3차 전쟁 당시에는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아예 2차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고려는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준전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3차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의 완성도 및 지휘관들의 작전 이해도가 달랐으며 이는 통주 전투보다 귀주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최고 지휘관의 입장과 영향이 달랐습니다. 사실 통주 전투는 무리해서 벌리지 않을 수도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30만에 달하는 고려의 주력군을 한 번에 대회전에 몰아넣지 않고 요충지에 적절히 분산시키면서 야금야금 적의 전력을 갉아먹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장기전으로 가도 불리한 건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거란이지 고려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울러 고려는 방성전에 탁월한 영향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대회전을 고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통주 전투를 이끌었던 강조는 정변을 일으킨 뒤 군왕 시해자라는 명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거란이 쳐들어온 명분도 자신의 정변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조에 있어 그 전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조를 무겁게 짓눌렀고 시야를 가리면서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한판 승부로 거란을 물리치고자 했고 평양에서의 대회전을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강감찬은 절박함이라는 면에서 강조와 같았습니다만 철저히 효율성에 집중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감찬은 초반에는 절대 대규모 회전에 응해주지 않고 소규모 병력으로 거란의 전력을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첫 전투였던 흥화진 전투를 비롯해서 그 뒤로 이어진 여러 전투에서 고려가 투입한 병력의 숫자는 많아야 1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적이 퇴각하는 단계가 되어서야 섬멸을 위한 대규모 회전에 나서면서 아주 교과서적인 방어전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적의 상황이 달랐습니다. 통주 전투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뒤에 벌어진 싸움이었고 거란군은 아직 쌩쌩했는데 초원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은 공성전인 흥화진 공격에는 애를 먹었습니다만 통주 전투처럼 평양에서의 회전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뛸 수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초반에 검찰이라는 맞춤형 무기를 적절히 사용해 선전했습니다만 초원에서 자라고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기마병들로 구성된 거란군을 상대로 평야에서의 맞짱 승부는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반면 귀주대첩 당시의 거란군은 거짓대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굶주리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보급도 없이 개전까지 달렸다가 포기하고 쫄쫄 굶으면서 목숨 건져보겠다고 도망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거란군의 컨디션은 정상이 아니었고 반면 작정하고 귀주에서 기다리던 고려군은
충분한 휴식과 보급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평양에서의 회전에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리는 대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넷째 승부는 기병의 활약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통주 전투에서 초반에 승기를 잡았던 강조는 잠깐 방심했다가 순식간에 들이닥찬 거란의 황제 직속부대 오피실군에게 사로잡힙니다. 기록을 보면 강조는 적이 진입했다는 보고에도 느긋함을 유지하면서 고려군의 진영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거란 기병의 기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고 그들의 돌파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새 고려군 지휘부를 강타했습니다. 강조를 비롯한 여러 지휘관이 생포되어 전사하면서 지휘부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고 지휘체계가 무너진 고려군은 오합지졸이 되어 대패했습니다. 반면 귀주에서 고려군은 초반에 돌격하는 거란 기병의 공세를 적절히 막아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고려의 1만 기병대가 거란군의 후방을 급습하면서 대오가 무너진 거란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이번에는 고려가 기병 전력의 효과적인 돌격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주 전투에서 고려군의 결정타를 날렸던 거란 최정예 부대 우피실군은 귀주 대첩에서 거의 전멸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두 전투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작용했던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 및 요사까지 살펴봐도 두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자세한 전술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 디테일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만 가능할 뿐입니다. 추론은 각자가 찾아내는 탐구 과정이고 저는 다만 여러분의 추론에 이상 몇 가지 원인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이로써 고려-거란 전쟁의 메인 이벤트 통주 전투와 귀주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그리고 명언 건강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